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요즘 저는 이재명이를 보고 있으면은 야 진짜 저 양반이 운 하나만큼은 기똥차게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시대 하나만큼은 잘 타고난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을 둘러싼 범죄 혐의들 뭐 손가락 발가락 다 동원해도 뭐 머리카락까지 동원해도 셀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온갖 지금 범죄 혐의가 연루가 돼 있는 사람이 이재명인데 불과 몇 년 전에 뭐 문재인 때 나왔다라고 해도 아마 좀 버틸 수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뭐 어쨌거나 그 전에 진짜 몇 년 전에만 등장을 했어도 진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사퇴하는 수준을 넘어가지고 구속까지 됐겠죠. 근데 이게 뭐 시대를 잘못 났다라고 해야 되는지 문재인이가 시대를 망쳐놨다라고 해야 되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나 범죄 혐의가 많아도 멀쩡히 저렇게 설치고 댕기고 주 3일제를 실천하고 있는 당대표 당 업무를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재판받느라 지금 막 바쁘기 때문에. 이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그리고 뭐 영길이 같은 이제 약간 좀 나사 빠진 친구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덮을 수 있는 개딸이라고 하는 인간들이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30%에서 35%가 된다라는 거. 야, 진짜 이런 거를 보면은 운을 타고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운이 좋다라고 해도 진실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타이밍에 다시 한번 이재명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냥 묻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묻혀져 있게끔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서서 끝까지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에 관심을 갖고 반드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재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또 다른 포인트가 백현동 그 개발 특혜와 관련된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검찰이 좀 빠르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첫 번째 일단 백현동과 연관이 돼 있는 허가방이라고 불렸던 김인섭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상태고요. 그리고 또 김인섭을 통해 가지고 수백억 가까이 되는 이득을 봤다라고 하는 뭐 아시안 디벨로퍼였나요? 뭐 그런 어떤 요 인간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그 두 사람이 구속 기소가 결정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백현동 사업을 실질적으로 실행을 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실무자 또한 마찬가지로 구속 기소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누가 되겠어요? 정진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진상이 뭐 지가 시정이었습니까? 이재명이가 시정이었던 것이고 이재명의 측근, 이재명이 실무를 맡겼던 사람이 정진상이니까 정진상이 구속 기소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또한 마찬가지로 백현동에 대한 구속 기소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해도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가 하나 둘씩 조금씩 구속 기소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재판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대장동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오늘 일단 제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재명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했던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의 내용을 좀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번 재판에서는 성남시 과장급 등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했던 A씨라고 하는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뭐냐? 김문기 씨가 같이 이제 출장을 갔다라고 했던 그 출장 계획을 세웠던 담당자가 바로 요 A씨였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재판에 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요. 검찰이 일단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진상으로부터 성남 도계공 관계자도 호주 출장에 포함하라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냐라고 하니까 고개를 막 끄덕거리면서 이렇게 또 인정을 하죠. 원래는 이제 출장자를 이현철 도계공 개발사업 2팀장으로 보낼 생각이었는데 김문기 씨로 변경을 하게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정진상의 어떤 그 요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전 시장이 호주 출장의 보안을 유지하라고 우리한테 지시했다라고도 진술하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이가 자기한테 직접 보안 유지를 지시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애당초 도대체 보안 유지를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성남 도계공이 됐거나 그리고 또 성남시장이 됐거나 그리고 또 공무원들이 됐거나 그때 당시에 한창 또 이재명이 밀어붙이고 있었던 게 트램이었거든요. 요즘은 이제 뭐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뭐 계획입니다만 그 트램을 이제 설치하겠다라 그래가지고 호주가 이제 또 트램이 잘 돼 있나 봐요. 그거를 참조하겠다고 호주 출장을 가겠다라는 것인데 뭐 이까지만 얘기를 들어봤었을 때 전혀 이거를 보안 유지가 필요하던가 아니면 좀 비밀이 지켜야 돼야 될까 뭐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겠죠. 누가 보든지 간에 정상적인 그냥
그냥 출장인데 못하러 그거를 보안을 지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가 무슨 뭐 국정원 직원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닌데. 그런데 이재명이 왜 도대체 계획을 했던 이 A씨까지 직접 불러가지고 보안이 필요하다라고 지시를 내렸을까? 뭔가 캥기는 구석이 있으니까. 바꿔 얘기해서 겉으로는 이게 트램을 위한 해외 출장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알맹이는 사실상 외유성 해외 출장의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런 외유성 해외 출장에 누구까지 같이 데리고 갔다? 김문기 씨까지. 원래 가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를 바꿔서 김문기 씨 같이 데려갔다라고 한다면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A 씨가 증언하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이 좀 다급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정을 이제 쭉 지켜보고 있다가 내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라고 하면서 A 씨를 상대로 자기가 직접 증인신문에 나섰습니다.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보니까 이재명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일정이 비밀일 수가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질문하는 거죠. 그랬더니 A씨가 뭔 소리 하는 거냐? 시장님께서 결제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보안 유지하라고 지시하시지 않았냐라고 했더니 이재명이 특유의 또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또 발뺌을 하죠. 그랬더니 A씨가 나는 분명히 그렇게 지시를 받았고 그래서 실무자들한테 보안 유지를 하라고 했다 이렇게까지 반박을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지금 신문하는 것이고 답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꿔 얘기해서 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다면 위증을 했다. 그것만으로 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재명이 같은 경우는 그런 적이 없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발뺌을 하는 것이고, 거꾸로 A씨 같은 경우는 당당하게 그렇게 지시를 하셨다라고 얘기하죠. 왜? 자기는 위증이 됐거나 뭐가 됐든 전에 캥기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나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또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실무자들도 호주 출장 참석하는 사람도 다 아는 것이 아니냐 일정표를.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A씨가 하는 얘기가 사전에 언론의 왈가왈부 떠들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자기가 이해했고, 그래서 그 부분의 보안 유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로 비상식적이죠. 특히나 누구의 경우에 이재명의 경우라고 한다면 이재명의 특징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성남시 길바닥에 그 뭐 붙어 있는 껌딱지, 껌 같은 것만 떼는 거, 그것조차도 지 트위터에다 글을 올려가지고 자랑하는 인간이 이재명인데, 그렇게나 사사건건 모든 것들을 지한테 조금이라도 치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다 그냥 막 공개를 해가지고 막 기자들까지만 매수할 것 같아.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위인이 이재명인데, 그 이재명이가 해외 출장 호주에 있는 트램 성남시에다가 설치하겠다라고 떠들어했던 그 트램을 위해서 출장을 가는데 그거를 언론사들을 상대로 일정 공개를 안 하고 보안 유지를 필요하게끔 얘기했다.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비상식적인 것이죠.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재명의 호주 출장은 뭐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뭐 트램이 됐거나 막 이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외유성 출장에 불과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A씨가 지금 하고 있는 주장은 그래서 지금까지 유동규 씨가 해왔던 주장, 야 뭐 출장을 가가지고 그냥 뭐 공무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김문규 씨 불러다가 골프를 치고 그렇게 놀지 않았냐라고 했던 유동규 씨의 지금까지 증언, 그 증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도 공식 일정을 빠지고 골프랑 낚시 같은 걸 했다라고 증언했었는데 A씨 또한 마찬가지로 뭡니까? 공식 일정을 봤었을 때 1월에 8일, 9일, 10일, 12일, 13일 무려 5번이나 빠진 것으로 확인이 됐다. 왜 빠졌겠습니까? 저때 이제 뭐 골프를 가거나 낚시를 가거나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뭐다? 증언의 내용이다. 이재명이처럼 당당하게 그냥 뭐 내가 조사를 받고 오겠다, 당당하게 그냥 사이다처럼 얘기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재판에 들어가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이렇게 그냥 김 빠진 사이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동규 씨가 됐거나 지금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 A씨가 됐거나 이분들은 어때요? 언론사들을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그 모습이 재판에 들어가서 똑같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위증 그런 거 처벌받는 거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사실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반면에 이재명에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괜히 그냥 딴소리 했다가 또다시 뭐 위증 같은 걸로 더 그냥 범죄면 늘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명백하게 거짓이다라고 하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 이거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선거에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성을 재판부가 인정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따라 가지고 재판 결과가 바뀔 거다라고 보는데, 당연히 원래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 동안에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뭐 재준이를 위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무슨 뭐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선거 이기려고 선거 기간 동안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하지만 지난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었었던 그 대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와가지고 이재명이가 구사일생이 됐던 것처럼 이번 경우 또한 혹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만 반드시 사법부가 양심에 맞는 올바른 판단을 내리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명수 임기도 9월 달이면 끝납니다. 사법부 개혁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김명수 체제가 무너질 거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 정확하게 양심에 맞는 판결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재명이는 무기징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